자, 9월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이제 주말 앞두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달 앞두고 있습니다. 10월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렇게 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연휴 잘 보내고 오신 그렇죠. 거죠? 네, 뭐 열심히 네. 운전하고 왔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전략 좀 챙겨주세요. 이게 이제 10월이 되면 사실 10월이 된다고 해서 뭐 시장이 급반등할 거야라는 기대를 갖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들. 네. 그 대외적인 변수들도 아직 남아있고, 뭐 무역 분쟁 같은 거, 이런 이슈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큰 그림 좀 그려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대부분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사고에 대한 발상을 조금만 더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뭘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바로 북한에 대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주가는 크게 출렁거렸고 작년 8월 달이 그랬고 재작년 6월 달이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북한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는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반전이 됐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지금은 소멸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만을 봤을 때는 상당히 뭐랄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국내 시장만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이런 호재가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 다만 미국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자체는 잘 해결되면 더 좋아지는 바로 플러스 알파로 보고 금상첨화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좀 더 뭐랄까 이제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삼성전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겠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큰 그림 안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요인이 없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럼 거기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더 약화된다면 거기에 더욱더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세요. 반도체요. 네네.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둘 다 2% 하락. 그렇죠. 계속 밀리고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뭐 얘기부터 나오면서 계속 안 좋다,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은 분명 사상 최대를 또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라는 얘기죠. 어떤 장단을 좀 맞춰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우리가 이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실적 자체를 나쁘게 발표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다만 우리에 대한 기대치,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치가 이만큼 높다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시간외에서도 9월 20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날 당일 시간외에서 7%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8%가 증가를 했고요. 거기 영업이익은 82.6%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목표를 조금 하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게 PC 수요에 대한 감소를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PC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제한적인 영향만을 줄 것이지 큰 그림 안에서는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인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완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뭐 그냥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결국은 좀 좋게 좀 생각을 해봐도 될지. 사실 이번 뭐 오늘은 사실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뭐 좀 못 미쳤습니다만 그래도 일평균 한 10
10조 정도는 넘어섰다라는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시장의 활력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의 경상수지가 나쁘냐, 좋으냐를 먼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이 이런 경상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 GDP, 바로 성장률이라 하는 것과 또다시 뭐랄까 이제 동행적인 지수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수출 증감률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39%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가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고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했던 것은 바로 주가에 대한 하락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 자체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불안해서 이거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투자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부분이고, 그런 9월 달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또 가장 원론적인 이유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보시면 바로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또다시 거래대금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한 가지 키포인트를 잡는다면 지금까지는 또다시 코스닥이 이끌어오던 시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코스닥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스피 마시는 분들은 코스닥을 절대 안 하십니다. 은근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뭐랄까 이제 큰 금액들은 코스피를 통해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스피의 상승이 거래대금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 코스피에 대한 주가적인 방향성 자체가 제가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10월 달에는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거래량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거래대금 또한 많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그게 코스피가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좀 더 건전하게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심을 좀 하고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종 그리고 이제 종목 얘기까지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3분기에 뭐 실적이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종목 기준으로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 전체를 놓고 봐도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요. 네. 어떤 쪽이 이끌어갈 것으로 보세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춘추전국 시대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큰 거고 사실 어떤 주도주가 있다. 옛날 같으면 전기전자 업종이 달려가면서 IT 종목군들이 같이 달려간다. 이러면 우리가 그걸 주도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에 대한 섹터군에 대해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테마주 성향으로 바이오주가 달려갔다면 대신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래일수도 상당히 짧았고 또 한 가지는 실적에 대해서 공백기라는 거죠. 7월 달, 8월 달, 9월 달 실적을 합산해서 바로 10월 달 후반부터 또는 11월 달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미리 선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시즌이 바로 10월 달 시즌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10월 달에는 좀 더 실적적인 장세로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눈에 딱 띌 수 있도록 딱 좋아지는 분야를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2차 전지 분야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LG화학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얘기를 붙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2차 전지 분야 안에서 삼성 SDI, LG화학으로 대표되는 이런 주도주 안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밴드 업체들에 대한 실적 또한 긍정적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2차 전지 관련 주들을 뽑을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유주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휘발유차, 경유차가 각각 있는데요. 지금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보면 우리가 지금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 1,600원 이상이고 그리고 경유 가격도 1,400원 이상이라면 결국에는 이런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이런 정유주들의 이제
부가가치가 좀 더 높아지는 단계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런 정유주들도 눈에 보이듯이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추세가 꺾이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좀 괜찮을 것으로 기대되는 쪽 두 개, 정유랑 네. 2차 전지랑 네. 종목 하나만 드릴게요. 이 두 업종 중에 이거 제일인데 하는 종목 혹시 있을까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확실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확실한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LG화학 LG 화학.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자, 이 LG화학이 기업 안에서도 매출 구조를 한번 같이 보시면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한 20% 정도, 그리고 지금 기초 원재료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석화 제품에 대해서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석화에 대한 부분이 70%,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부분이 15%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실적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 안에서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조금 되고 있고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번에 석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 좋은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이런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실적적인 업그레이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주가가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때가 바로 턴어라운드 될 때거든요. 근데 지금 LG화학은 기업 내에서 이런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LG화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쪽 말고도 그냥 전체를 놓고 다 볼게요. 전체 시장의 전체 종목을 놓고 봤을 때 네. 뭐 실적이 완전히 받쳐주진 않지만 뭐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네, 이유들로 그렇죠. 올라갈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종목 하나만 더 꼽아주신다면 다른 쪽으로 한번 눈 돌려. 네네. 뭐 일단 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아집과 고집이 주식시장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장이 상당히 지금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항상 절하를 시켰거든요. PR 가치가 높아야 돼. 또는 청산 가치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형의 가치가 최상의 가치로 다시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SM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일단은 이 SM이라는 기업은 아시다시피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는 사실 인기를 먹고 사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인데, 하지만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인기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든지 또는 엔터 관련에 대해서 업황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제2의 BTS가 나올 확률도 가장 높은 기업이 SM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SM이 추가적인 신고가 행진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곳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종목을 좀 더 꼽는다면 SM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엔터주 가운데서도 SM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5만 원이지만 추후에 10이 될지 15만 원이 될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자, 뭐 전문가님 또 주말도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전략 A 플러스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어김없이 MTN 채널 고정입니다. 고맙습니다.